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영숙입니다. 자, 오늘은 게임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게임할 분이 앞에 안 계시네요. 자, 삼자로 끝나는 말은? 자, 삼자로 끝나는 말 뭐가 있을까요? 인삼, 또 현삼, 사삼, 당삼, 만삼, 홍삼, 또 뭐가 있을까요? 고3, 고등학교 1, 2, 3학년 할 때 그 고3도 있지만 실제로 약제 이름은 고3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혈액순환과 관련하여 세 번째 시간 단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단삼, 여기에서 단자가 붉을 단자예요. 자, 붉을 단. 이름부터 벌써 이것은 혈액과 많이 관련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는 단삼하면 떠오르는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제가 한의원을 개원하고 몇 년 안 되었을 때인데 그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통사고로 굉장히 크게 나고 나서 그 뒤로부터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거의 1년에 반 정도는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 학교 가고 반은 집에서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뭐 이렇게 쉬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고칠 수 없겠느냐 해서 이제 한의원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그 제가 처방을 뭐 썼는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다가 단삼을 넣어서 약을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친구가 좋아져서 거의 학교 결석하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머리 어혈? 그러면 저는 단삼.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삼을 또 이제 많이 썼던 게 저희 엄마한테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탕약을 할 때마다 항상 단삼을 8g씩, 그러니까 하루에 8g씩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끓여서 이제 드렸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단삼의 어떤 효능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주 애용을 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효과는 그 단삼에는 심혈관계 질환들, 즉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쪽으로 혈액이 잘 가지 못해서 심장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칼슘이 지나치게 많이 몰려가는 것, 심장 쪽으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동물 실험을 해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심혈관계에 작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혈압을 안정화시킨다, 아니면 혈당을 안정화시킨다, 아니면 이제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이런 효능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간이나 폐, 신장에 작용을 해서 이제 폐 기능이라든지 신장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렇게 신부전이 온 그런 경우에도 이 단삼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실험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삼은 이렇게 한의학계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삼에서 여러 가지 추출물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어떤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렇게 의약품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것은 심장 쪽으로 또는 간이나 폐나 신장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사용되고요. 자, 의외의 효능이 또 있어요. 이 단삼이 항골다공증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골밀도하고 단삼하고 무슨 효과 이제 연결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어쨌든 이 단삼이 골다공증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단삼은 그 파골세포라고 하죠. 이제 골을 부수는 그런 파골세포를 이제 수를 줄이고 조골세포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세포 수를 더 왕성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골다공증에 있는 분들 또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이 단삼이 활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삼의 대표적인 효능 또 하나가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중에서도 이제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든 이런 어떤 찌꺼기 물질들이 쌓이는 것을 그걸 제거하든지 아니면 그 이제
베타밀로이드가 쌓이면서 그 주변 세포들이 이제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 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막아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치매 예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파킨슨씨 병에도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단삼은 심혈관계 아니면 간이나 폐, 이제 신장 그리고 그 외에도 골다공증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계로서 뇌에 가서 치매라든지 파킨슨 예방하는데 이런 데까지도 쓰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올해 돌아가셔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제가 이제 마음이 아직은 허락지 않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 엄마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치매가 중간에 찾아왔었고, 파킨슨이 찾아왔었고, 뇌경색이 있었고, 이럴 때마다 제가 한약에다 이 단삼을 넣어서 드리면 바로 효과를 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혈액순환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감별점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인진쑥이라는 것은 이게 손발이 차갑다, 아니면 생리통이 있다, 아랫배가 차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적응증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간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날 때 그럴 때에도 이제 인진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이제 혈액순환 중에서도 이쪽 뇌 쪽으로 이 안에서 이제 순환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심혈관계 계통에서의 어떤 혈액순환이 안 될 때, 그러니까 몸 안에서 어떤 어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힌 걸 이렇게 뚫어주고 다닌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 단삼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또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키 포인트가 되는 것을 딱 기억을 해두면 나는 혈액순환 장애가 있긴 있는데 그 많은 원인 중에서 나는 이런 부분인가 보다. 이거를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캐치할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혈액순환 개선에 있어서요. 단삼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단삼을 제가 벌써 힌트를 드렸죠. 제가 저희 엄마 약을 이제 해드릴 때 이렇게 하루 분량으로 8g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고용량으로 할 때에는 한 12g까지도 넣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평소에 나는 이런저런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데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한 4g 정도, 많으면 8g 정도. 그러니까 하루 분량인 거예요. 하루에 4g이나 8g 요 정도를 끓여서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혈액순환과 관련돼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단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찾아올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